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여러분들.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룰 내용은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셀트리온 20%,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2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특히나 그동안에 상당히 IT라든가 2차 전지 또 5G에 많이 가려져 있던 어떤 뭐 어떻게 본다면 소외되었던 그런 어떤 테마 바이오주들이 오늘 오전장부터 굉장히 세게 올라가면서, 물론 상승폭은 많이 둔화되면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대장주들은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자, 이런 점이 상당히 오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아무튼 3월 마지막 날 셀트리온을 비롯한 대장 바이오주들의 강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오늘 726억 매도한 걸로 거래소 시장에서 집계가 됐고요. 오히려 코스닥의 매도가 더 많았었죠. 997억 순매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3월 들어서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3월 9일인가요? 13조 원을 매도한, 매도의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뭐 그 이후에도 매수세를 계속 좀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3월 마지막 날, 또 1분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 막판에 또 그것도 외국 매수세 큰 폭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 4월달 증시를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뭐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막연히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또 확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3월달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1개월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 기억이 남을 만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일본도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기억이 될 만한, 그것도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어떤 한 달이 3월 달, 2020년 3월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4월 달은 3월 달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죠? 그런 의미 있는 시그널, 오늘 셀트리온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4월 달 장세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회피,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제일 큰 또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 반도체 IT 관련주로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줄고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 바이오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매도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셀코리아다 아니면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그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유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국면 속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매도를 한 그런 상태, 즉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어떤 규모를 그대로 고스란히 개인 투자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만 이제 우리가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사지 말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 매도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또 개인 매수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충분히 완충 작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주가가 분위기가 달라져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가 어느 정도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온 개인들의 매물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몰렸던 이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또 매력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함보단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차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완충 작용, 개인들의 매수로 인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강하게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2월달 대비해서 3월달이 2배가 올랐어요. 고객 예탁금이든 아니면 외국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본다면 4월달도 마찬가지로 뭐 외국인들이 매물을 더 쏟아낸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실타를 지금 장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3월보다는 4월달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긍정적인 어떠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흐름 또 의미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단순히 두 종목만을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셀트리온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셀트리온은 저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뭐 한 중간 정도밖에 고점 대비해서 중간 정도밖에 안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 올라서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셀트리온이 23%, 셀트리온 제약이 20%가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역시도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50만 원대 바짝 다가섰다라는 점은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굶주리고 힘들었던 그리고 잠시 멈췄던 심장을 다시 한번 저격함으로써 뛰게 할 수 있는 그죠? 4월 달부터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중주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이 뛰지 않는 바이오의 심장을 자극했다, 저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체되어 있던 투자 심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물론이거냐 기관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자취를 감췄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셀트리온 3개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라든가 지주회사나 셀트리온 스킨큐어 화장품은 아직 비상장 업체죠. 자, 그런데 이제 3개 회사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제일 유리할 수 있을까? 뭐 다 유리합니다. 물론 주주들의 어떠한 뭐 찬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는 뭐 쉬운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만 또 서정진 회장이 적극적으로 또 현재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주주들을 설득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여러분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38%. 그 다음에 지주회사를 통해서 셀트리온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셀트리온을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만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제일 좋죠. 셀트리온 제약이 좀 떨어져요. 좀 처진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뜬 거는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움직일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 다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제일 무겁고 점잖게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인데 오늘은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두 번째 또 셀트리온이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제일 덜 오른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존의 셀트리온 삼형제가 움직였던 그런 어떤 리듬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점. 그래서 제가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020년도에 계속 주목을 해보자 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자, 뭐 어차피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실적 이런 부분 뭐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한번 좀 보게 되면 뭐 작년도 영업이익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2020년도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신제품 라인업이 워낙 막강합니다, 지금. 그죠? 작년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그죠?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램시마 SC가 이제 독일에서부터 출시가 돼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반기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미국에 출시가 된 트룩시마 허주마의 매출도 이제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당분 이익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램시마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라인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향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셀트리온의 라인업이 굉장히 바이오시밀러의 이 라인업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트룩시마랑 허주마는요 틀려요.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그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는 게 뭐야?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뭐 이 장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크론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트룩시마나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항암제예요, 항암제. 가격부터가 틀리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 암 환자가 계속 새롭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트룩시마나 허주마를 갖다가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수요자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 바뀐다라기보다는 그 환자가 계속 처방을 받아요. 그럼 내성도 생기고 그죠? 약간 좀 뭐랄까 항암제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램시마를 깔아놓고 트룩시마와 허주마가 그렇죠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점이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여러분들 셀트리온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뭐 분식회계 얘기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고 자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MC가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금방 줄어들죠. 이게 어디로 다 갑니까?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거죠. 재고 자산이. 그죠? 쌓아놓고. 그다음에 램시마 SC가 올해 보니까 재고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독일부터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램시마 SC는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혁혁한 실적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직판 체제라는 점이 직판 체제. 예전에는 뭐였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 마케팅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마케팅사의 이익이 조금 더 좋았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또 셀트리온의 어떤 인지도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회사들, 마케팅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최저 판매 가격 기준 인상, 또 마케팅 업체의 보장 마진 인하. 그죠? 이 공동 배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약 유럽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의 계약 체제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실적 리스크였어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렇죠. 동등한 위치에서 내지는 이제 램시마 SC부터 직방 체제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제 뭐 이스라엘 테바라든가 존슨앤존슨 얘네들하고 마케팅 팀한테 의뢰하지 않고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적으로 직판 체제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입지도 강화됐고요. 그렇죠. 레퍼런스도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룩시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허주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그죠?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보시면 램시마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트룩시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자, 트룩시마랑 램시마랑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트룩시마가 훨씬 비쌉니다. 같은 어떠한 오리지널 약과 경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트룩시마 같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30% 적은 거랑 500만 원에서 30% 이게 가격이 저렴한 거랑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보다 오히려 더 트룩시마라든가 허주마 의 가격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다. 자,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니까 지금 북미 지역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이 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큰 그렇죠. 마켓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 뭐 미국이라든 캐나다 이쪽이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트룩시마가 증가하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램시마가 여러분들 인플렉트라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약명으로 판매가 되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가장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어제도 이제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램시마, 또 허주마, 트룩시마. 근데 램시마, SC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건 주사제입니다. 주사제라는 게 뭐예요? 정맥주사, 즉 램시마나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정맥주사예요. 즉 뭐냐면 링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링거주사. 병원에서 이제 한 몇 시간 입원해갖고 맞는데요. 좀 불편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거를 간편하게 주사제로 즉 피하 주사제로 개발한 게 바로 SC 제형이에요. 이게 독일에서부터 올 2월 달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근데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 약이 팔리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건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다르죠, 여러분. 반도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제조업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방은 받아야죠, 환자가. 그죠? 오늘 내일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여러분 거의 2천만 주예요. 2천만 주. 2천만 주라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2천만 주란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세요. 자, 주가가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그죠? 고점에서 이제 절반 이상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일봉상으로 본다면 그렇죠.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주로 샀냐?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전고점 부근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지금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좀 수반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볼까요? 자, 셀트리온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들 대부분 다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만 조금 다른데요. 셀트리온 역시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가 나와서 오늘 1000만 주가 넘는, 그죠? 10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량.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가 삼성 바이오가 시총이 32조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22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얼마 차이 안 나요. 이제는 한 2조 원 차이 나나요? 바짝 다가섰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역전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아무튼 지금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 직전에 밀렸던 거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갓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셀트리온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밑으로 빠진 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외한다면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일봉상으로 좋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월봉성으로 보더라도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약간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급등세를 보여줬죠.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8만 원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3만 원대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서정진 회장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죠? 뭐 치료제라든가 또 뭐 진단 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7월 달 안에 임상 실험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자신 있는 서정진 회장의 어떤 피력 이런 부분이 또 매수를 자극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상세를 현재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오늘의 움직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다른 어떠한 여타의 종목군들, 업종군들의 매수세까지 좀 자극하면서 조금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글쎄, 뭐, 셀트리온도 좋고요. 그 외에 기타 바이오 종목군들, 뭐, 제 전공이죠. 주식공장장이 주로 바이오를 좀 특화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바이오가 그동안 상당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IT라든가 또 뭐, 5G라든가 외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또 개화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 VIP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는 시장 흐름을 좀 덜 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방송 여러분 들으시고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밑에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지원 VIP 회원 가입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좀 힘을 내서 방송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이오가 좀 많이 좋아져서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오에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좀 많이 내시고요. 계속해서 주식공장TV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